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 밤입니다. 3일 전, 수요일 날 밤. 그때 선생님이랑 12시 넘어서 통화를 했었는데, 음,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. 저는 그날 약간 공포심이 있었어가지고, 자기가 그랬잖아. 선생님 나가도 되는 거예요. 근데, 나는 이 계엄령을 나는 한번 겪은 사람이잖아.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계엄령 선포라는 게 또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못 했어.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에서 어떤 침투가 있었다거나 뭐 휴전선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계엄령 선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. 나는 막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국회로 난 차 타고 출발해서 가고 싶었잖아, 정말로. 이거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 않고 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. 음, 너무너무 속상하고 새벽까지 그 TV를 보면서 막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냥 보좌관들이 또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그걸 막고 말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. 음, 그러니까,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. 정말로. 네, 저녁 그날 밤이,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담을 넘은 국회의장님이랑 어, 이런 분들 덕에 최대한 빨리 해결됐다고 최선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로 2시간 만에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였잖아. 그 단 1시간 반 요 사이에 그렇게들 모여서 정말 그걸 해냈다는 거에 난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고, 막 국회의장이 그 우원석 씨가 담장 넘어가고, 이재명 씨 음, 담장 넘어가고, 막 그 국회의원들이 막 몸싸움 하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,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,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까지 되나. 내가 그전에도 국군을 볼 때, 내가 얘기를 했었어.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다, 우리나라에. 그게 윤 대통령님이 어떻게 운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보였거든. 그래서 이분이 아파서 운신을 못할지, 아니면 이분이 뭔가 잘못돼서 정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겨서 이분이 내가 항상 24년을 못 넘길 거야라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. 이게 구정으로 따지면은 올해는 좀 빨라서 1월 말이지만 보통 2월 달이면은 구정이 같이 꼈단 네네. 말이야. 그러니까 늦어도 3월, 암만 늦는다 해도 4월 안에는 이분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운기야, 운기 자체가. 그래서 그걸 항상 24년을 못 넘길 거야, 못 넘길 거야 얘기는 계속 했었지만, 그걸 뭐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고,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왜 내려와야 되냐, 막 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, 이 신점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졌어. 근데 설마, 그냥 정말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될까?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우리는 그냥 신점을 보고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얘기하니까 뭘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네. 아니니까 툭 나오긴 했지만, 아이, 설마 어떤 분들은 계엄령이 말이 되냐고 나한테 막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내 거를 다시 와서 보시고는 정말 계엄령이 내려졌네요.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. 근데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지. 우리 민주주의에서. 뭐, 누가 반국가 세력이야. 난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를 알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남의 얘기도 안 듣고 타협하려고도 생각 안 하고 이러니까 점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측근만 옆에 자꾸 두려고 하는 거야. 뭐 지연, 학연 다 동원해서.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인원으로 밀어붙이려면 충분히 밀어붙였겠지. 못 밀어붙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. 그렇지만 군인들도 거기에 온 뭐 707 부대들이든, 뭐 특공대 대원들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아는 거야, 내가 볼 때는.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렇게 음, 못했을 거고, 위에서 지시는 받았지만,
그 사령부 쪽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실탄도 갖고 들어가지 마라.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마라.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압적으로 그걸 더 못했다는 것 뿐이고,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뭐 수도사령부 뭐 여러 지금 위에서 그 장관은 이미 사임을 했지만 나는 그분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.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말려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. 그 사람들은 명령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. 근데 모든 이런 체계가 예전에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즉흥적이었다. 너무 궁지로 몰리니까 즉흥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.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하야에서 내려오든 탄핵이 되든 김건희 여사나 두 분 대통령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포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허술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윤 대통령님이 몰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뭐 대통령님이라고 쓰는 것 자체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이 순간부터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부터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너무 큰 악수를 둔 거야. 그래서 자기 명을 재촉을 하신 거야. 이분 같은 경우.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나는 김건희 여사나 이분이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. 두 분이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죄책감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분들이. 그리고 원래 그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할 거면 미국에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. 우리 우방국가고 그쪽에서 우리 군을 어느 정도 지금 지켜주고 있으면서 같이 협조하고 가는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지.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어떤 얘기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내년 같은 경우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국이 이렇게 시끄럽긴 하지만 뭐 한류 뭐 컨텐츠라든가 영화라든가 우리 가수들 있잖아. 문화, 예술 이쪽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조선 선박 이런 것들한테는 조금 희망적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잘하면 경제는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불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야 내년이 그렇다면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꼭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금 중국이라든가 대만 이쪽도 사실 그렇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지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이럴 때는 가뭄이 있기도 쉽고 화재가 많이 나기도 해. 그래서 그런 것들 내년에도 좀 신경들을 좀 쓰셔야 되겠지만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내란죄 포함이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해. 나는 그 헌법 조항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뭐 전쟁에 어떤 위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.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관위를 점령하려고 했던 부분,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, 그리고 이미 당신이 얘기했잖아. 정치권의 이름들을 뭐 얘기하더만, 이재명 씨, 뭐, 우원식 씨, 김빈철 씨 같은 경우, 뭐, 김어준 씨, 뭐, 조국 씨, 한동훈 다 잡아들여라, 뭐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다 증언이 지금 군 수뇌부에서 다 지금 발표를 했잖아. 다들 고백을 하고.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들한테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당하지 않은 거에서 군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수도방위 사령부나 군대에서도 얘기를 했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는 또 모르는 거야. 제가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한 건 대통령을 너무 잘 만나서 이 시대의 계엄령을 경험해보고 정말 너무
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네, 일이야.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, 원래는 이 탄핵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. 당연하지. 될 수 있으면 탄핵이 네. 없어야지. 그런데 왕의 자리는 이제 비워지는 게 최선이 돼버린 거예요. 왜냐하면 탄핵도 탄핵이지만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야지 되거든.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또 어떻게 저질지 모르고, 네.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빈이 와서 만찬까지 하셨잖아. 그 귀빈이 대통령이, 남의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출국도 하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. 이런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,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야. 이거 외교적으로도 정말 우리나라 인정 못 받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일본에 있는 손님들, 뭐 외국에 있는 손님들 어제 막 문자들이 카톡에 엄청나게 오는 거야. 선생님 괜찮으시냐고. 근데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카톡을 해드리긴 했는데 외국에서는 너무너무 창피하대. 아주 얼굴을 못 들겠다 그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셔서 사시는 교민들이 지금 막 윤석열 퇴진하라고 거기서도 많이들 운동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. 또 여행 국가 금지 나라가 됐어요. 10위 안에 든다고 지금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전쟁 사태가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여행 금지 국가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전도 안 되는 거야, 지금. 내가 환전을 하고 싶어도 환전을 안 해준다는 거야. 이런 얘기도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고립되냐고. 나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저지른 거지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거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. 지금 이거는 당을 떠나서 다 똑같은 국민들이잖아. 이거는 지금 여당에서 자꾸 이렇게 대통령들이 문제가 일으키고 요번에 그분 누구야? 명태균 씨 거기에서도 지금 추경호 그분 있잖아. 최고 여당에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뭐 몇십억을 받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여당에서 문제가 너무들 많은 거거든 지금.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장기 집권을 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서 그렇게 경찰들하고 군인들하고 몸싸움을 해가면서 이 힘이라는 게 인제야 테레비에 촛불 집회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. 결국은 24년을 못 넘긴다고 얘기했던 게 맞는 거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윤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스스로 하야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번에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건 분명히 처벌을 받으셔야 돼. 수사 받으시고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.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